이 오른쪽에 있는 매실 효소는 씨를 뺀 매실로 3주 전에 담가 나왔던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매실 효소는 씨를 빼지 않은 매실로 2주 전에 담가 놨던 겁니다.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삼 주 된 이 매실 효소는 맛이 잘 들었네요. 신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있고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발효된 맛이 잘 느껴집니다. 이제 2주 된 것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실향이 상큼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직은 단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직 2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더 발효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매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부 여러분, 이철 되면 가족들 장 건강 챙기기 위해서 또는 요리에 첨가하기 위해서 매실청 혹은 매실요소 만드시는데요. 그동안의 매실요소 레시피는 매실의 효능을 절반밖에 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 아시고 계셨습니까? 오늘 발효나라에서는 매실 효능을 2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온 매실 요소는 효소라 할 수 없겠지요. 매실 액기스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매실 효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매실에는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구연산과 사과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살균, 피로회복,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데요. 구연산이 몸속의 피로물질을 씻어내는 능력은 무려 포도당의 1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로물질 젖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어깨, 결림, 두통, 요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매실만한 게 없습니다. 매실을 장복하면 좀처럼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체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매실은 신맛이 강하지만 알칼리성 식품으로 매실을 꾸준히 먹으면 체질이 산성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해 산성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인은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서 두통, 현기증, 불면증, 피로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매실을 꾸준히 먹으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간장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하는 간, 체내의 온갖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은 간이며 매실에는 간의 기능을 상승시키는 피루부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늘 피곤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좋은데요. 더욱이 유산균의 오장육부에 대한 정상 세균총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간 기능 상승도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매실에는 피크린산이라는 성분이 미량 들어있는데 이것이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식중독, 배탈 등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실에는 암을 예방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불량, 위장장애에 좋은 식품입니다. 매실을 장복한 사람들은 매실이 위장, 대장, 간장 등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매실의 신맛은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어 위장, 십이장 등에서 소화액을 내보내게 하고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정상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위산 과다와 소화불량에 모두 효험을 보입니다. 또한 유산균에 의해 수렴된 매실의 신맛은 pH 2.5가량의 산도로 위장과 소장, 대장에서 유해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유산균과 합작한 매실액의 이러한 기능들이 유산균의 대사분해 작용으로 효소화되었을 때 장관에 미치는 효능은 그야말로 극대화된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성변비를 없애줍니다. 유산균의 대표적인 효능이 위장 기능의 강력한 활성화 그리고 대장 기능의 정상 복구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매실에 함유된 카테킨산은 장내 유해균의 퇴치를 통해 염증과 이상 발효를 막아왔습니다. 이 카테킨산이 유산균과 함께하면 고유의 장염 퇴치 기능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해균이 사라지고 유익균이 많아진 정상 세균총 상황에서 유산균을 통해 분비된 카테킨산의 기능으로 인해 장관의 연동운동은 더욱 활발해져 변비와 설사는 물론 소장, 대장에 있던 거의 모든 트러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염증과 통증을 없애줍니다. 매실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굼거나 상처난 부위에 매실 농축액을 바르거나 스포를 해주면 화끈거리는 증상도 없어지고 빨리 낫습니다.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요통, 어깨 결림이 있을 때 가재에 매실 액기스를 적셔 마사지 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번째,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매실식품은 임산부와 폐경기 여성에게 매우 좋습니다. 매실 속에는 다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포도의 2배, 멜론의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체액의 성질이 산성으로 기울면 인체는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칼슘이 필요하게 됩니다.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이 있지만 매실에 다량 함유된 구연산과 결합하여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폐경기 여성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9번째, 매실의 신맛은 유산균에 함유되어 유해균에 대하여 강력한 살균, 살충 작용을 일으킵니다. 음식물을 통해 위로 들어온 유해균은 밑속의 염산에 의해 대부분 죽지만 위의 활동이 원만하지 못할 때에는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소장은 약 알칼리성으로 살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배탈, 설사, 식중독 등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실 유산균액은 장 내부를 산성화시켜 유해균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왕에도 매실액은 이질균, 장티푸스균, 대장균의 발육을 억제하고 장염, 비브리오균에도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산균과 결합하여 더더욱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뺀 매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담가주면 되겠습니다. 청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매실입니다. 아직 매실의 독 때문에 사람이 해를 당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독이라 해봐야 미미한 것이고 3개월의 숙성기간을 거치면 해소된다 하고, 특히 엄청나게 많은 유산균 발효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실 요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매실 엑기스에 설탕을 녹인 매실청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지요. 효소는 무엇일까요? 효소는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는 촉매물질입니다. 효소는 모든 생물체에 존재합니다. 인체가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체계에 수천여 종에 이르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활동과 건강을 유지할 수많은 효소가 필요한 인체와 여타 동물들은 그 많은 효소가 필요하지만 무한정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효소 생산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효소의학의 권위자인 로버트 하웰과 스루미 다카우미 박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히 화식, 다시 말해 고열로 조리한 음식이나 식습관을 즐기는 사람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엄청난 효소를 사용해 버립니다. 질병에 대비하기, 면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기찬 동력, 다시 말해 생리 활성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역력과 생리 활성력에 사용할 효소들은 그래서 매우 부족한 상태에 이릅니다. 인체는 모체로부터 태어난 직후부터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효소 생산 능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병약해지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미생물의 효소 생산도 크게 위축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스스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고 또 많은 효소를 오랫동안 우리 인체와 공존해온 유익균들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가 병약해지고 노화가 진행될 때는 효소 생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익균과 효소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식품 효소는 효모와 유산균 같은 미생물이 영양물질을 섭취하여 분해 대사한 후 밖으로 분비해낸 생산물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소가 성립되려면 효모나 유산균 같은 미생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매실 요소는 21종 유산균과 효모, 황국균, 고초균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종균으로 하여서 매실의 엑기스, 매실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과 효능을 섭취케 하고 그것을 분해하고 대사하여 분비해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효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담근 매실 요소를 발효고에 넣어줄 시간입니다. 아이스박스를 이용한 초간단 발효고 만드는 법을 업로딩했지만 주부님들로서는 그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동파방지 온열선을 발효통에 몸체에 감아서 테이핑으로 고정을 시켰었지요. 온열선이 발효통을 직접 덮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덮여진 온도가 식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면 되겠지요.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 포장재를 2겹 이상 감싸주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담요를 둘러서 감싸주어도 됩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실내 온도가 차가울 때는 빈 종이박스에 발효통을 넣고 에어캡 포장재를 채워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단 인터넷에서 구입한 디지털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 체크를 해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지털 온도계에 달린 센서를 발효통과 에어캡 사이에 넣은 후 담요 등으로 감싸주어서 되도록 36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매일 한 번씩 가라앉은 설탕을 저어주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발효한 후 매실을 건져내고 유산균 매실청, 즉 유산균 가득한 매실 요소를 음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용기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레시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